첫 번째, 온 가족 건강 보조식품 오랜 기간 동안 판매량 1위를 고수한 홍삼인데 이 인삼은 맞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홍삼은 누구에게나 좋은 거라고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좋은 거 맞습니까? 네, 인삼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네. 홍삼은 먹어도 괜찮다. 근데 사실이 아니라 이제 오해죠. 오해입니다. 모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지금 너무나 이렇게 과하게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정말 여타의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홍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건 참 이상해요. 이 홍삼액에 패키지에 들은 게 이 효도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을 때 사서 드리는 거고 기운 차리시라고 드리는 거고 저 역시 지금 몇 달간 먹고 있어요. 네, 일단 먼저 궁금해하시는 우리 삼이자 선생님은 네. 홍삼을 드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몸에 열이 많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정말 기력도 좀 이렇게 딸리실 거고 해서 저보다 더 젊으세요. 나쁘지 무슨 않을 거라고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중년들이 몸이 좀 허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기력이 딸리거나 이러면 홍삼 엑기스나 홍삼 분말, 홍삼차 이렇게 굉장히 쉽게 드시게 되는데 이유는 홍삼은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이라 생각을 하시고 네.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먹었을 때에 아니면은 3개월 이상 너무 장기 복용을 했을 때에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에? 그 부인과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야, 근데 이게 참 정말 아니 나 홍삼 사탕도 먹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믿고 먹는 홍삼이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먹어왔던 홍삼인데 부인과 질병과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야, 이 얘기는 진짜 좀 충격적인 얘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삼이 가진 양날의 칼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홍삼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적정한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에게 드셔야 되고 장기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던 건강 상식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막 이렇게 약간 충격적인데 박상중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홍삼이 부인과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어떤 연구 결과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최근에 참의료 실천 연합회에서요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홍삼이 폐경 증상, 그러니까 불안이라든지 또는 이제 안면 홍조와 같은 이 폐경 여성들의 대표적인 증상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이 홍삼을 드시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면이나 두통, 가슴 두근거림, 혈압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작용을 인삼 오남용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유은경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홍삼은 다 맞는다. 홍삼은 문제 없다. 라는 인식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장기 복용할 만큼 비싸서 못 사 먹어요. 아니 비싸고 누가 난 열이 주면 그냥 많다고 좀 난 먹고. 안 먹는다고 했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홍삼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홍삼은 괜찮다니까 열 처리해서 맞아요. 이렇게들 생각한다고요. 그런 상식이 있죠. 예, 신동기 원장님 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겁니까? 홍삼의 재료인 인삼이 정말 뜨거운 약재이거든요. 독극물로 알려진 부자 다음으로 약성이 뜨거운 게 바로 인삼입니다. 근데 이 인삼을 찌고 말리고 했다 해도 인삼의 성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뜨거운 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열이 많아서 변비가 있으신 분들 잘 안 맞고요. 또 고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폐결핵, 아토피 그리고 화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신 후에 복약을 하셔야 되고요. 예. 또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네. 홍삼은 해독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혈압이 180 이상 고혈압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작용 없이 홍삼을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홍삼을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한다면 네. 이제 하루에 먹는 권장량이 0.5g에서 5g, 이건 굉장히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큰데요. 보통은 2g 이내로 하루 2g 이내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삼 제품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제품이 많아요. 예. 네, 근데 그 어린애들은 저희가 그 인삼을 굉장히 쓰더라도 아주 소량으로 그리고 아주 절제하면서 많이 쓰지 않는 약품인데 홍삼을 아이들에게 무작정 이렇게 많이 먹이는 것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내가 직접 사서 만드는 게 이게 정말 안전할 것 같아서 요즘 주부들 사이에 홍삼 제조기 있잖아요. 뭐 홈쇼핑에서 저도 샀는데 예, 그러면은 어떤 그 홍삼 제조기 제품이 좋은 건지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저 홍삼 제조기로 홍삼을 먹어도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그 홍삼 추출, 홍삼 제조기인데요. 인삼을 그냥 오랫동안 끓이고 색깔을 홍삼처럼 만들게 오래오래 끓인다고 해서 그게 홍삼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9번을 찌고 다시 또 이렇게 서늘한 바람을 자연 바람에서 다시 말리고 이제 이 과정을 9번을 하면서 그 인삼의 극한 성질을 많이 이렇게 다운시킨 게 홍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홍삼 추출기에서 그 끓인 그런 것이 홍삼이 된다고 하면 그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유사 홍삼에 조심하세요. 예.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지금 현재 시판 중인 홍삼 제조기는 그냥 찌기만 합니다. 말리는 과정이 없다는 건데요. 이 홍삼이 인삼보다 훨씬 고가에 팔리는 이유는 바로 그 말리는 과정을 9번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약효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인삼 원래 분자들이 한번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재배열을 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다시 쌓이게 되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한번 찌고 오랫동안 쪄서 색깔만 그렇게 났다고 해서 홍삼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인삼 드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중년에 인기 많은 건강식품의 문제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을 마시자고 했던 것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헛개나무에 간이 이미 손상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달맞이꽃 종자유가 장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 빼준다는 마테차를 과용하게 되면 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부항요법이나 뜸요법도 무슨 명현이다, 독소가 빠지는 거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건강식품의 실체 지금부터 공개. 이번에는 중년 인기 건강식품. 저도 이거 사본 적 있어요. 남자한테 참 좋은 뭐 산수유. 네. 예, 이게 부작용이 있다고요. 예, 여기 있네요. 네. 그 산수유는 남자의 정력과 발기부전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렇지만 제가 들어도 너무 그 과장된 광고에 이제 그 광고에 현혹돼서 오히려 이제 또 그걸 드시고 네. 장기 복용하시고 예. 이제 그래서 오히려 내가 몸의 기력이 더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정력이 더 떨어졌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산수유는 원래 원기를 이렇게 북돋우고 그리고 우리 몸의 신장과 간장을 튼튼히 하는 효능이라고 이제 이렇게 옛날 문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산수유가 좋다고 그래서 이걸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소화불량이 되고 그리고 산수유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인데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산수유를 계속 장복하면 예. 열이 나서 이렇게 부작용이 있으면서 오히려 체력이 떨어진다.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열성 체질이거든요. 그런데 땀이 유난히 많이 났네. 자, 신동정 원장님, 산수유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열이 있어서 땀이 나시는 분들 특히 안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산수유가 가장 적합하게 이제 약효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이세요. 예, 밤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산수유가 특효약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변 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소변이 방광염이 있어서 소변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산수유를 드시면 그 방광염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렇다면 산수유는 어떻게 먹어야
정말 부작용 없이 잘 예.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 정력도 중요하고. 좋아지고. 예. 네. 그 산수유를 주 원료로 한 그런 제품은 산수유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외의 성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직접 달여 드시는 것이 예. 여기 이렇게 산수유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 산수유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 예. 요것을 살짝 그냥 푹 담그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물에 살짝 체에 이렇게 씻어서 10g 정도를 1리터, 1리터의 그 물에 10g을 달여서 드시면 적당한 그 맛과 그리고 향을 느끼면서 또 내가 직접 생명력이 있는 산수유를 섭취하신다고. 첨가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네, 그렇게만. 네. 이제야 전 안도의 한숨이 나오네요. 왜요? 사서 달여 먹었습니다. 네. 아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씨는 빼고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수유의 씨는 산수유 작용과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산수유 효과를 얻으시려면 씨는 빼고 드셔야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년에 인기 많은 건강식품의 문제점. 다음은 숙취 안녕, 헛개나무입니다. 참 이거 저도 가끔 마십니다. 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헛개나무. 우리가 술을 많이 과음하신 다음 날은 이렇게 극심한 갈증이 있고 그리고 또 왠지 이 헛개나무 추출물 그 제품을 먹으면 한 방에 그 갈증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리산 가서 헛개나무를 한 자루를 사다가 집에서 달여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어요. 근데 이제 직접 달여 마실 때 오히려 헛개나무는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산수유는 그 10g에 1리터 물에다가 턱 달여서 먹는 게 좋다고 하시더니 이 헛개나무는 직접 달여서 먹는 게 문제가 된다고요? 예, 헛개나무에 열매가 있고 예.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위마다 그 효능이 다르고 한데 우리가 이 헛개를 이렇게 주 원료로 한 제품에는 다 열매를 주 원료로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내가 집에서 달여 마시는 것은 가지나 가지요. 뿌리. 뿌리도 없고 가지만 예, 그냥. 예, 예. 그래서 이제 마구잡이로 그렇게 집에서 끓여 드시는 게 오히려 내가 원래 원하는 목적의 그런 헛개나무의 효능을 못 보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게 그런 거 집에서 이렇게 누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끓일 때 되면 그냥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꼭 그거 하다 보면 허준의 빙의가 돼가지고 아 이거 좋을 거야 이거 좋을 거야 아, 이거 진짜 문제예요 정말. 맞아, 응용을 자꾸 하게 되고 네. 집에 있는 거 막 대추도 넣게 되고 막 생강도 넣고. 다 넣으면 다 좋은 줄 알고. 네. 예. 헛개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차를 집에서 끓여 드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자가 처방입니다. 헛개나무에 영지 좋다고 영지 넣으시고 감초 넣고 또 인삼도 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 건 그 자체가 일종의 처방이거든요. 예. 저 같은 한의사가 해야 할 일을 집에서 혼자 지금 하고 계신 거라 네, 무면허 의료 행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그냥 좋은 줄 알고 마셨던 헛개나무 물 마냥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마셔야 안심할 수 있습니까? 전 왜 갑자기 힘이 없어지죠? 네? 헛개나무를 먹는 이유는 숙취 해소나 아니면 간 기능을 보호하는 그런 효능이 있다. 그래서 헛개나무를 마시지만 또 한편으로 헛개나무에 이미 간 손상이 된 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헛개나무를 장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술 먹고 나서 뭘 마시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마시는 콩나물국. 네. 이 우리 이제 아스파라긴산이 굉장히 용량이 많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숙취 해소에 좋은 또 명태국, 북엇국, 그리고 이제 맑은 국. 우리가 흔히 한식에서 먹는 맑은 국이 숙취 해소에 굉장히 도움을 드린다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덕기 원장님. 물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한의사로서 김태현 씨에게 충고를 드리자면 제안을 드리자면 그냥 맹물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 그냥 맹물이요? 예, 헛개차를 드셔서 술을 잘 깼다고 하시는 분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만한 양의 맹물을 한번 드셔보시고 다음 날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게 헛개나무의 성분 때문이 아니라 단지 물이 많이 들어가서 해독을 했기 때문에 술이 깰 수 있거든요. 물 자체로도 술은 충분히 해독이 됩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물 대신에 어차피 물로 된 거니까 건강 음료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탈수를 막고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부작용을 갖고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